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25bp 올려서 3.25%로 했는데 동시에 4분기 이후 내년까지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 전망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안고가 많이 빠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거 백날 봐도 투자의 인사이트는 얻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투자 전략 수립에 필요한 그 안고들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배경사진처럼 내년 한국의 경제 전망을 위해서 한국은행은 먼저 대외 여건 점검하고, 즉 미국, 유럽, 일본, 아시안, 중공의 경제 상황 점검하고, 이걸 기초로 한국의 거시 경제를 쭉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하는 말은 배경사진에 있는 것을 이렇게 조용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걸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정독을 해 봤는데, 저 말을 제가 한마디로 해석을 하면은, 한국은행이 하는 말을 제가 해석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세계 경제 23년은 22년보다 더 어려워지고, 한국 경제도 4분기에는 예상보다 더 어려워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더 어려워지고 4분기보다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반기에 좀 회복된다는 겁니다. 즉 내년 성장률 전망은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좋지 않고 하반기에 좀 회복된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국은행이 분석한 세계 경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지금 그 반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최근의 실제 데이터와 한국은행의 평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11월 30일이죠. 그때 발표 예정인 미국 3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2.9%인데 이게 그동안의 예상과 달리 지금 상당히 높은 숫자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사진 보시면 되죠. 애틀랜타 연준이 4분기 성장률 전망치 4.3%로 발표했습니다. 이거 3분기보다도 더 개선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경제가 아직은 경기 후퇴의 조짐은 지금 없다고 평가하는 것이 데이터에 충실한 태도입니다. 물론 그 어저께 발표된 그 제조 PMI 지수는 50 밑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설문조사에 응답한 펀드 매니저 92%가 내년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거나, 또는 뭐 JP 모건, 골드만삭스, 테슬라, 아마존 이런 그 CEO들, 그 쟁쟁한 분들이 내년에 침체를 예상한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이전 영상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그런 미국 경제가 뭐 침체된다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재 발표되고 있는 이 데이터와 일치하는 그 데이터에 그 충실한 그런 해석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그 반론은 중공의 그 전망에 대해서 지금 두리뭉실하게 아마 한국은행 전망이 틀릴 것 같습니다. 틀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그 경제는 지금 완전히 그야말로 지금 계속 망가지는 중인데 이게 적절히 평가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하는 말은 내년 양회 이후에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면서 내수 회복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두리뭉술하죠. 일반적으로 내수가 회복된다는 것은 그 경제 성장이 회복된다, 이런 말과 같은 그런 말로 들리는데,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면은 경기 회복될 것 같다, 이런 의미로 지금 그 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은데 저거 완전히 틀릴 것 같습니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이 미국과 서방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이런 그 기술 통제하는 거, 수출 통제하는 거, 부품 통제하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쿼드라든가 그다음에 IPEF, IPEF 이런 거, 군사적, 경제적 포위하는 거, 중공을 포위하는 거, 왕따시키는 거 아닙니까? 즉 서방 시장에서 조금씩 중공을 지금 몰아내는 그 정책을 강력하게 지금 시행 중입니다. 이 정책 때문에 중공 경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서질 것이다, 이걸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분야 미국 투자 지금 엄청 늘어나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지금 투자가 늘고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이런 그 정책에 좀 반응을 해서 유럽도 반도체 투자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블룸버그하고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요, 가령 블룸버그 보도는 AMSL이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장비 회사 아닙니까? AMSL이 중공의 장비 수출 금지하는 미국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이런 그 내용인데, 그래서 이걸 지금 한국의 그 매일경제인가 거기 같으면은 AMSL이 우리는 그냥 중공에 팔란다 이렇게 반발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미국의 어떤 그 정책에 정면 반대해서 그 판매한다 그런 것보다는 그 반발한다는 그 본질은 미국 정책에 협조하는 대가를 지금 그 덴마크 정부가 원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원만하게 협조가 될 것이다. 미국 정책에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주목할 거는 AMSL CEO가 3분기 그 실적 발표할 때 그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걸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지는 중공에 팔지 않아도, 즉 중공 그 수출 통제 때문에 중공에 팔 수 없다 하더라도 장기 매출 전망을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2030년까지 그렇게 로이터가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글로벌 반도체 장비 수요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전체 수요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즉 중공에 못 팔면 다른 곳에서 사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AMSL이 팔 수 있는 그 장비의 숫자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점입니다. 이걸 지금 그 AMSL CEO가 밝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등 투자가 왕창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 유럽 현지에서 반도체 생산 늘어난다는 겁니다. 중공에서 수입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중공은 반도체 등 첨단 제품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서, 그래서 반도체는 물론이고 중공은 제대로 된 반도체도 못 만들 것이고, 반도체가 들어가는 IT 제품은 물론 못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반도체 안 들어가는 어떤 그 첨단 제품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그 공업 제품에는 첨단 반도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첨단 제품은 제대로 만들 수 없다. 수출도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이겁니다. 이걸 지금 놓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미국에 엄청 지금 투자를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 현대, SK, LG 엄청 늘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요 대기업들도 미국에 직접 투자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투자가 늘어나면은 GDP 성장에 플러스로 기여하는 거 아닙니까? 유럽도 일정 부분 이제 반도체 장려 정책을 편다니까 유럽에도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에 반도체 투자가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건 배터리건 이런 거, 전기차건 투자가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전에는 중공에서 만들어서 미국과 유럽은 수입해서 사용하던 그 구조가 깨지고 유럽, 특히 미국 현지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사용하고 남는 거 수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 줄고 수출 늘어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이러한 어떤 그 새로운 공급망에 승차할 후보가 어디겠습니까? 아시안 아닙니까? 중공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 점이 지금 간과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공 경제는 지옥 행진 벌써 시작됐다고 봐야 하고요. 지금부터 계속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중공 경제는 내년 하반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나 아시안, 한국, 일본 이런 데는 새로운 공급망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제는 중공 없어도 하반기에는 회복 가능성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 부분도 보면은 러시아 에너지를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 남미, 아시아, 중공, 아프리카 등에서 새로운 에너지 산업 투자가 지금 계획되고 있고요.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에너지 산업 분야는 호황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거시경제 전망한 분야에서 이 중요한 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그 배경사전에 있는 것을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그걸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점 한 가지로 먼저 반도체, 한국의 국내 반도체 불황,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불황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봅니다. 우선 지금 한국은행이 발표한 그 내용 중에서 주목하는 게 가트너, 모건 스탠리, 그다음에 IC 인사이터, 이거 다들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분야 그 수요 예측 기관인데, 여기서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한 예측 자료 올려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21년 즉 작년에는 반도체 수요가 폭증을 했는데 금년에 거의 제자리 수준으로, 즉 수요가 거의 완전히 정체돼 버렸고요. 수요 증가가 정체돼 버렸고 내년에는 수요가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겁니다. 심각하죠. 지금 21년과 내년은 정반대입니다. 21년이 천국이었다면 23년은 지옥입니다. 지옥. 네, 지옥입니다. 이를 반영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 재고가 말이죠. 그 그래프 보시면 하반기부터 폭증을 하고 있고요. 고정거래 가격도 하반기 이후에 거의 자유낙하 수준으로 폭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다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 DRAM 익스체인지 11월 25일자 바로 어제 거 아닙니까? 이거 스팟 가격 보시면 지금 계단식 폭락 다시 시작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다시 한번 밑으로 엄청 자유낙하 한번 더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지금 인플레이션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때문에 이자 비용 지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가처분 소득 줄어들고요. 금리 인상되면은 비용 급증하기 때문에, 즉 지금부터 소비 급감할 가능성 매우 높죠. 소비 급감할 가능성 높습니다. 소비가 줄면은 경제는 후퇴하거나 침체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주택 거래 시장이죠. 특히 아파트 시장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상 개점 파리 날리기입니다. 시장은 완전히 그냥 개점 휴업입니다. 휴업.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수 경기 후퇴하거나 한국은 일시적으로 침체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것을 이제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이 뭐냐 이겁니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지 않고 하반기 이후에 회복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뭐냐? 동력이 뭐냐? 이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용인 반도체 단지 120조, 엄청난 규모 아닙니까? 120조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시된다는 거 아닙니까? 대략 앞으로 한 3년 정도 걸쳐서. 이것도 예전에 제가 하이닉스 투자 많이 할 때 한 3년 됐죠. 그때 이제 나온 내용인데, 그 당시에도 관련되는 영상을 올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3년 전에 이제 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 발표했던 건데, 이거 이제 새로운 그런 산업단지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물하고 전기입니다. 물하고 전기. 이걸 누가 공급을 해줍니까? 이거 기업이 가져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가령 미국 같은 데 이런 데를 예를 든다면, 기업이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은 120조면 한 개 기업이 120조 투자를 하면은 거기에 그냥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는데 어마어마한 투자인데, 그러면은 주지사 등이 발벗고 나서서 전기나 용수 문제 이런 거는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신속하게 해결해 주잖아요. 저게 돼야지 투자가 이제 집행이 되는 건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런 간단한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돼 갖고 3년을 허송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좌파 도적 마귀 정권 하에서는 도적질 말고는 도대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신규 투자가 지금 집행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요만큼 GDP 상승 요인 되는 거 아닙니까? GDP Y 이퀄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X 빼기 M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C 소비, I 투자, G 정부 지출, X 수출, M
수입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Y 이퀄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X 빼기 M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조건 동일할 때 대규모 신규 투자가 일어나면은 GDP에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반도체 부문 무역수지 흑자 기여하는 정도 최소한 내년에는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도 이전 영상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특히 중공 쪽에는 무역수지 반도체 부문도 지금 적자 나고 그랬었죠. 그런데 정말 이 반도체 부문의 무역수지 흑자 감소하는 거, 무역수지 흑자가 감소하는 거, 그 이상으로 이제는 조선업이 메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진 보시면은 2년 전부터 이제 그 조선업 신규 수조가 폭증을 해서 이게 대략 지금 이제 열심히 배를 만들고 있는데 이 만들고 있는 배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선박 수출이 폭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거의 뭐 100% 확실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선박은 수출하면 그대로 거의 대부분 수출 금액이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를 하게 되죠. 선박 관련해서는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입 부분이.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진행 중인 무역수지 적자를 끝내고 다시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시대를 열어가게 될 거다. 이거 이제 이전에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도 몇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내용, 간단하게 언급한 그런 내용인데 한국의 방산 제품들은 가성비 매우 좋죠. 그리고 미국 무기들과 호환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 무기 시장 제패하고 있는 게 무기는 미국 무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 무기는 미국 무기와 호환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가장 급속한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 방산 시장에서 러시아하고 중공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 방산 요 부분 분명히 호황 계속될 거다. 그래서 수출 경기 선도하지 않겠느냐. 반도체 부분 망가지는 것을 보충하고 또 남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입니다. 사우디가 또 네옴시티 건설한다고 최소 5천억 불 이상 지금 돈을 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푼다고요. 사우디가 돈 풉니다. 그런 신규 수요 창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빈살만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희룡 장관이 부산 갔다 왔잖아요. 한번. 그전에 갔다 왔는데 또 간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초청을 받아서. 그래서 다시 초청을 하길래 이번에 가면 진짜 무슨 선물 주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물 보따리 잔뜩 기대하고 지금 다시 사우디 출장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희룡 장관이 유튜브에서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내년 1분기 내에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 가능성을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분이 빈말하는 건 할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저는 신뢰를 합니다. 그 말을. 그래서 한국의 해외 건설 비롯해서 전 산업 분야에서 지금 상당한 신규 수요 발생하는 거 아니냐. 해외 수요가 발생하면 그대로 한국의 GDP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상저하고 즉 상반기 성장률 뚝 떨어졌다가 하반기에 회복한다는 그런 결론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지만은 경로는 지금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는 경로라는 게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다 이제 고려해서 투자 전략을 정리를 해본다면은 지금 글로벌 에너지 산업은 분명히 내년에도 호황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그 글로벌 에너지 산업 호황에 편성해서 한국 조선업 분명히 내년에 이제 흑자 전환되면서 흑자 규모가 더 커질 것이고 조선업 분야 호황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최우선 투자 대상은 이 조선업종 주식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도체 주식은 아직은
진입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물타기도 아직은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예? 지금 그 하이닉스 주식 8만 원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4분기에 적자 순환 가능성 이거 이제 그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 적자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거 그렇게 되면은 그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면 하이닉스는 그야말로 직격탄입니다. 삼성전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나쁘겠지만 하이닉스는 직격탄입니다. 그래서 4만 원대 열어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 네옴시티즈 관련주는 매우 신중하게 선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구체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기대는 많이 올라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저 선뜻 이렇게 손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뭐 네옴시티 관련주 이 추천 종목들은 계속 뭐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예. 하여튼 그 네옴시티 때문에 한국 전체 그 GDP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는 올 것 같았는데 구체적인 종목은 제가 지금 요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방산주는 매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홀딩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정리되고요. 배터리 주식은 저는 이거 배터리 주식은 최근에 저점에서 상승은 아주 돋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리튬 이온 배터리 매우 회의적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전고체 그 배터리가 아직 대용량으로 양산 가능성은 아직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그 배터리 주식은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테슬라 팔아치워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린 지 꽤 오래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저는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최근에 많이 내렸는데 그렇다고 매수해서는 안 될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